안녕하세요. 오늘 시스템 프로그래밍 이제 우리가 데이터 랩도 끝났고 그다음에 밤 랩도 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쉘 랩도 마무리를 지었고 이제는 이 시스템 프로그래밍의 큰 주제로는 이제 네 번째 메모리 동적 메모리 할당 관련해서 오늘부터 이론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거의 이제 기말고사에 가까워 왔고 이 2학기 동안의 시스템 프로그래밍 수업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수업할 내용은 이제 메모리 관련입니다. 근데 그냥 메모리 관련이 아니고 동적으로 메모리를 어떻게 할당하냐? 그러면 동적 메모리 할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게 이제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우리가 만약에 코드를 작성한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고 우리가 헬로 월드라는 코드를 작성을 했다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뭐 printf 헬로 월드 이렇게 우리가 보통 작성을 했었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변수를 하나 선언했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int a는 뭐 이퀄 0. 자, 이렇게 우리가 미리 코드에다가 지역 변수를 선언을 하고 그 지역 변수를 초기화하게 되면 요 결과값은 우리가 이미 이 컴파일러가 이 코드를 컴파일 할 때 예측할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공간을 미리 할당을 해 놓겠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공간이 할당된 곳에만 값을 쓰는 게 아니라 동적으로 메모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뭐 1초에 뭐 1씩 증가하는 뭐 자, 뭐 100씩 증가한다고 해봅시다. 100씩 증가하는 값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2의 32승까지는 언사인드로 해보면 어쨌든 넣어볼 수는 있겠죠. 그쵸? 2의 32-1승까지는 어떻게든 우리가 값을 써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 값이 넘어가는 순간 더 초과하는 메모리 공간이 필요하겠죠. 물론 이런 건 그냥 극단적인 예고 이렇게 말고도 우리가 스트링을 입력받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메모장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처음부터 메모리 공간을 뭐 캐릭터 텍스트 공간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시작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메모리 공간이 굉장히 낭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방지하려면 우리가 텍스트 쓸 때 일정 공간만 할당을 해놓고 텍스트가 늘어나는 것에 이제 대응해서 뭐 가령 처음 텍스트 크기가 뭐 1000자였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가령 이제 한 900자까지 작성을 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2000로 이렇게 바꿔주는 게 굉장히 더 효율적이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프로그램을 쓰다 보면 동적으로 메모리 할당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음악을 듣는다라고 해봅시다. 음악을 듣는다라고 해보면 특정 오디오 파일을 읽어와서 그 오디오 파일이 재생을 하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크기도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가령 우리가 녹음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얼마나 녹음을 하고 정지할지 프로그램을 예측할 수 있나요? 예측할 수 없겠죠. 바로 이런 부분에서 동적으로 가령 10초 정도 녹음이 됐는데 정지가 안 됐어요. 그러면 대략 뭐 녹음의 이제 한계치가 뭐 20초 정도였다가 이제 10초를 넘어서게 되면 추가적으로 공간을 할당을 미리 해놓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우리가 충분히 녹음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동적 메모리 할당이라는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는 이유죠. 그렇다고 하면 동적 메모리 할당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메모리가 관리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론 시간으로도 배우고 실습 시간으로도 직접 구현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금일 출석은 이제 출석 퀴즈로 제출하시면 되는데 오답을 제출하신 분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좀 성의 없이 제출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많이 틀리면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답에 대해서는 이제 지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각 2회면 1회 결석이라는 것을 저희가 처음에 OT 시간에 공지를 해드렸죠. 그래서 지각 2회는 결석 1회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출결에 크게 문제가 이제 있으신 분은 없는데 그리고 중간고사도 모두 다 치루셨기 때문에 아직은 수업을 다 들을 의지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결석에서 많은 점수가 까이면, 그러니까 출석 점수에서 많이 점수가 까이면 좋은 성적을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히 정답을 제출해 주시고 수업을 조금만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당하는 시간에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메모리에 관한 이제 불편한 진실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프로그래머에게는 이제 메모리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폰 노이만 아키텍처를 쓰는데 폰 노이만 아키텍처라는 것은 메모리가 있고 그 메모리를 통해서 이제 CPU에 어떤 연산할 것들을 올려주고 그 연산의 결과가 다시 메모리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서 메모리와 CPU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구조를 우리가 폰 노이만 아키텍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메모리 영역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CPU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배워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CPU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메모리를 이제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사실 성능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진실은 메모리는 이제 무한의 자원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64비트 컴퓨터를 쓰고 있고 컴퓨터에 우리가 장착할 수 있는 메모리의 용량도 이전 32비트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왜냐하면 32비트의 컴퓨터에서는 4GB밖에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메모리 접근 주소 크기가 32비트이기 때문에 32비트 이상은 접근이 안 됐었죠. 그런데 이제 64비트 컴퓨터로 오게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메모리를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단순 2배가 아니라 2의 32승배 더 많아진 크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의 32승배의 4GB,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되지만 실제는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접근할 일이 없겠죠. 10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아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메모리 크기가 커지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메모리를 다 꽂아서 쓰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자원이 제약되어 있는 무한하지 않은 유한한 자원이다라는 것이 일단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메모리는 할당되고 관리되는 자원입니다. 결국은 어떤 제약이 좀 따르겠죠. 그리고 많은 응용 프로그램들은 메모리에 큰 영향을 받는다.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복잡한 그래프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메모리 영역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역성이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될 텐데 한번 메모리가 접근을 할 때 여기에 만약에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 메모리를 접근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덱스 접근을 여기에서 0번지, 1번지, 2번지 적어도 이렇게 인덱스를 접근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성이 발생을 하고, 그럼 지역성을 이용한 하드웨어 구조 중에 이제 캐시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캐시라는 구조가 한번 메모리에서 이만큼 가지고 올 때 요거 하나 가지고 오지 말고 전체 이 근처에 있는 메모리 전체를 일단 캐시에 가지고 와라. 그러면 캐시는 메모리보다 동작 속도가 좀 더 빠르기 때문에 만약에 CPU가 요청을 했을 때 처음 여기를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요청을 할 때 직접 메모리까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캐시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가지고 올 수 있게, 그럼 훨씬 더 빠르게
메모리 처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성을 이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컴퓨터에서는 중요합니다. 근데 복잡한 그래프 알고리즘을 이용을 할 때는 이렇게 지역성이 발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여기를 접근을 하고 두 번째는 뭐 여기를 접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를 접근을 하다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굉장히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지역성이 발생하지 않는 접근들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런 캐시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성능 저하가 발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의 이 자원이 무한하지 않고 그거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는 자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메모리의 지역성을 잘 이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능이 잘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어떤 우리에게 주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메모리 참조 버그는 매우 치명적이다. 이런 건 우리가 한번 깨달아 봤죠. 언제 깨달아 봤냐면 밤랩 우리가 수업을 할 때 보안 관련해서 그렇죠. 가령 우리가 버퍼라고 하는 어떤 입력, 캐릭터 입력을 받는 공간 안에 버퍼가 할당된 영역 이상의 범위까지 침범을 당하게 되면 리턴 어드레스까지 우리가 침범이 당하고 그거에 의한 뭐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또 메모리 주소를 우리가 악의적으로 바꾸지 않더라도 만약에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된다라고 하면 내가 원치 않는 리턴 주소로 점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상한 코드가 또 실행이 될 테고 그렇기 때문에 버그의 영향이 시공간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공간적으로도 동떨어져서 발견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우리가 메모리에서 배운 또 한 가지 진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에서 좀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메모리 성능은 또 일정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캐시와 가상 메모리는 프로그램의 성능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가상 메모리라는 것은 여러분 운영체제 수업을 들으시나요? 네, 운영체제 수업에서 훨씬 더 집중적으로 다룰 부분들입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 우리가 프로세스를 실행을 하게 되면 마치 0번지 주소부터 우리가 만약에 4기가 메모리라고 하면 4기가 메모리까지 전부 이 프로세스 하나가 요걸 다 사용하는 것처럼 어떤 추상을 제공을 합니다. 그렇게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컴파일러에게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러니까 쉬운 컴파일 레인지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범위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가령 실제 물리 주소에 맞춰서 컴파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컴퓨터 말고는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컴퓨터가 없겠죠. 왜냐하면 메모리 주소는 각자 다 다를 테니까요. 그런데 이런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상으로 실제 가지고 있는 메모리 주소를 0번지부터 0바이트부터 4기가바이트까지 만약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구간을 그냥 일정하게 이렇게 나눠서 사용을 할 수 있게 가상으로 메모리 주소를 할당을 해줍니다. 그럼 실제 물리 주소랑 이제 매핑을 해주는 방법들이 필요하겠죠. 다 이런 것들이 뭐 페이지로 관리가 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가상 메모리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배우지 못하지만 가상 메모리라는 것이 굉장히 또 컴퓨터에서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캐시와 가상 메모리에 있는 프로그램의 성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메모리 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은 속도를 상당히 개선할 수 있다. 가령 우리가 캐시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지역성 여기에서 액세스했으면 두 번째 메모리 액세스는 여기서 일어나게끔 우리가 코딩을 해야겠죠. 그럼 만약에 행렬을 접근을 한다, 아니면 벡터를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사실 효율적이겠죠. 가령 이렇게 만약에 행렬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캐시 효과를 전혀 볼 수 없겠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하나 접근을 하고 여기를 하나 접근을 하려면 이만큼 메모리는 1차원이기 때문에 이 1차원 메모리에서 여기 접근하고 여기 접근하고 여기 접근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접근을 해야지 요렇게 접근을 할 경우에 캐시 효과를 볼 수 없다.
따라서 메모리 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세 번째 진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동적 메모리를 사용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동적 메모리 할당 사용의 이유는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전에 크기를 알 수 없는 자료 구조를 위해 사용을 한다. 가령 이제 예를 들어보면 n개의 문자를 화면에서 읽어드려 배열에 저장하고자 할 때, 그렇죠? n개의 문자는 실제 저희가 뭐 메모장이라고 했을 때 입력을 해봐야 몇 개의 문자가 입력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화면에서 읽어드려 배열에 저장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배열의 크기도 이 n개의 문자만큼 n개의 메모리가 필요하죠. 근데 n과 문자를 차례로 받아들여 실행하는 경우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칠 텍스트의 길이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근데 실제 프로그램을 구동을 할 때는 내가 그때서야 우리가 쓸 캐릭터 개수가 정해지거나 아니면 정해진 그 개수를 또 실행을 하면서 또 바꿔가야 할 때, 이럴 때 이제 동적 메모리를 사용을 해야겠죠. 고정 크기의 배열로도 충분히 구현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레이 사이즈를 그냥 맥스 사이즈로 아까 뭐 10만 개, 100만 개 이렇게 선언을 해놓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배열의 크기를 알 수 없을 때 최대값으로 배열을 구현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생각이죠. 시스템의 가능한 메모리 사용량을 알 수가 없고, 가령 맥스 사이즈라고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텍스트가 입력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맥스 사이즈를 만약에 더 많이 받고 싶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사이즈를 바꿔서 다시 컴파일 해야겠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코드 관리 차원에서도 안 좋죠. 만약에 뭐 100개의 캐릭터를 입력하는 프로그램, 1000개의 캐릭터를 입력하는 프로그램, 10,000개의 캐릭터를 입력받는 프로그램, 이렇게 각각 관리하면 될까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이런 경우에 동적 메모리 할당이 효과적이고 중요한 프로그래밍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우린 동적 메모리를 배운다. 동적 메모리 할당은 이렇게 됩니다. 힙이라고 하는 힙 메모리가 우리가 프로세스 내부의 메모리 구조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뭐 코드 영역이 있고, 그리고 뭐 데이터 영역이 있고, 그리고 뭐 스택이 있고, 그렇죠? 스택은 거꾸로 자란다. 그렇죠? 주소가 여기 0번지라고 하면 주소가 거꾸로 자라는 게 우리가 스택이라고 했었죠. 스택이 있고, 여기는 뭐 코드 영역, 뭐 텍스트 영역, 그리고 뭐 여기 데이터 영역, 지역 변수죠.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스택이 자라나잖아요. 거꾸로 주소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자라는 게 바로 힙입니다. 여기에 동적으로 내가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 할당해서 사용하는 메모리 영역이 이제 코드, 텍스트, 뭐 데이터 영역 그 위에, 그래서 메모리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스택은 감소하는 방향으로 증가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메모리를 가상 메모리라고 봤을 때 0번지 주소부터 우리가 만약에 4기가 번지라고 하면 4GB 번지까지 우리가 전체를 다 사용한다라는 가상의 메모리 공간을 우리에게 할당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요 영역을 우리가 힙이라고 하고, 이 힙 영역을 동적 메모리 할당 공간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직접 할당이랑 간접 메모리 할당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스플리시, 임플리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나눠보자면, 직접 할당은 응용 프로그램이 할당하고 반환을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할당이라고 하고, 간접 할당은 응용 프로그램이 할당하지만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 메모리를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할당을 했는데, 만약에 이걸 반환을 하게 되면 결국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적이라는 것이 결국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어요. 동적이잖아요. 근데 자바에서는 우리가 메모리를 풀이를 한 적이 있나요?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말록이나 아니면 풀이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말록을 할 경우에 할당이 되고,
풀이를 할 경우에 내가 할당한 크기만큼 메모리가 다시 줄어들잖아요.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 더 늘어나게 되는데 간접 할당을 하게 되면 자바에서는 뭐 어레이를 선언을 하고 뉴 아니면 뭐 더 메모리를 조금 더 증가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반환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자바에서 알아서 값이 컬렉션이라고 해서 가령 뭐 함수 호출을 했을 때 그 함수 내에서 할당을 한 경우 그 함수의 호출이 다 리턴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사용한 뭐 배열은 뭐 가비지라고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쓰레기라고 판단을 하고 그런 메모리들을 거두어 드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똑똑한 자바가 알아서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할당 방법 두 가지 경우 모두 메모리 할당기는 메모리 블록 단위로 이제 제공을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용어가 나오죠. 이제 블록 단위로 제공을 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내가 뭐 10개, 10바이트 줘, 뭐 11바이트 줘, 12바이트 줘 이렇게 해서 이런 뭐 홀수나 어떤 임의의 단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특정 단위로 받는다. 어떤 가령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가 ATM기 가서 돈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면 뭐 내가 만약에 9,100원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 9,100원을 현금 인출기가 뽑아주나요? 안 되죠. 10,000원을 뽑아야 9,100원이라는 이 값어치의 돈을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10,000원어치를 받지만 실제 사용할 금액이 9,100원이라고 하면 사실 900원은 불필요하더라도 우리가 뽑아서 써야 되는 금액이 돼버리는 것처럼 메모리도 일정 블록 단위로 우리에게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의 프리 메모리 블록을, 그러니까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않은 할당되지 않은 메모리 블록을 나누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직접 메모리 할당만을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C 언어에서 사용을 하는 직접 메모리 할당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할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힙은 이렇게 증가한다라고 했죠. 근데 감소도 할 수 있죠. 감소. 언제 감소가 되고 언제 증가가 될까요? 정말 힙은 감소가 될까요? 그건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힙이라는 것은 결국은 증가하는 방향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뭐 에멀록 해서 만약에 10바이트를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10바이트를 여기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만큼 영역을 할당해 놓은 영역에서 10바이트를 쓸 수 있으면 그 10바이트만 이렇게 쓰게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10바이트를 할당을 해줄 공간 자체가 이 힙에 존재하지 않으면 그때 힙을 늘려주는 겁니다. 근데 그 힙도 그냥 단순하게 10바이트 이런 단위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블록 단위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블록 단위로 힙이 만약에 증가를 하게 되면 전체 프리블록의 크기가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고, 이 힙이 증가했다라는 것이 결국은 메모리를 할당을 했다라는 얘기랑은 조금 다릅니다. 힙을 확보하고 그 힙이 확보한 프리 메모리 블록들을 에멀록이 가져다가 쓰게 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은행을 자꾸 예를 들게 되는데, 만약에 은행이 이렇게 뭐 현금 보유량이 이렇게 있어요. 만약에 뭐 이렇게 현금 보유량이 이만큼이라고 하면 만약에 이날 요만큼만 이제 현금을 뭐 사람들이 인출을 해갔어요. 근데 가령 어떤 날은 이제 다 꽉 채워서 이만큼 인출을 하게 되면 은행은 그 사람이 필요한 만큼 요만큼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 은행점을 많이 이용을 하네. 그래서 조금 더 넉넉하게 이렇게 할당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은행을 이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은행이 이만큼 이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인출을 해갈 때도 있겠지만 그 와중에는 또 이제 요만큼 저금을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굳이 따져보자면 이만큼은 또 현금 보유량이 되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이만큼을 또 저금을 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현금 보유량을
다 계산을 해보니까 굳이 어제 이만큼을 더 여유분으로 가지고 오지 않았어도 될 만큼의 요 보유고가 유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건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뭐 굳이 낭비라고 하진 않지만 만약에 이 현금을 운송해 오는데 만약에 돈을 지불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 낭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낭비를 결국은 동적 메모리 할당기에서도 이 낭비를 줄여야 되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비유가 적절했는지는 여러분들 좀 잘 이해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의 메모리 이미지, 그러니까 메모리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이제 그려 놓은 도식입니다. 그래서 0번지 메모리에서부터 이제 프로그램이 할당이 되면 이 프로세스는 이제 메모리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돼요. 이제 가상 메모리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세스는 0번지부터 우리가 쓴다라고 이제 가상의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해주는 것이고, 그 위에 이제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이니셜라이즈드 데이터, 그러니까 초기화된 지역 변수. 근데 초기화되지 않은 지역 변수도 있겠죠. 이렇게 할당이 되고, 요거는 이제 변하지 않는 값입니다. 그렇죠? 불변하는 이제 컴파일 하게 되면 불변하는 메모리 영역이고, 스택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우리가 스택 포인터를 처음에 여기다가 주게 되면 이렇게 감소하는 방향으로 늘었다, 또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면 요 공간, 요 밑에 공간도 이제 힙이라는 공간도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할당기는 S 추가적인 힙 메모리를 운영체제로부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가 만약 이 프로세스가 이 힙을 사용을 하다가 아까 예를 든 것처럼 내가 요 할당된 힙보다 더 많은 메모리를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힙이 요 브레이크 포인터를 S 브레이크라고 하는 함수에 의해서 이제 조금 더 요청을 하겠죠. 이 S 브레이크도 결국은 이 운영체제에 요청을 하게 되는 시스템 함수입니다. 그래서 힙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 스택 위에는 이제 유저가 볼 수 없는 커널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유저가 볼 수 있는 건 그 스택부터 이제 코드 영역까지 저 가상 메모리 공간에서 이렇게만 보인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멀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샵 인클루드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헤더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함수이고, 그래서 에멀록을 하게 되면 성공 시에 최소 사이즈 바이트의 메모리 블록의 포인터를 이제 반환을 하게 됩니다. 대개는 이제 8바이트 단위로 맞추어서 이제 할당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사이즈가 0인 경우엔 이제 널을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널을 리턴을 하게 되면 이제 에러 넘버, 누가 이제 피아자에 이걸 한번 물어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해드렸는데, 이 에러 넘버 같은 경우에는 그 시스템이 어떤 요청을 했을 때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에러 매크로 값들을 시스템이 이제 직접 세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특정 내가 만약에 시스템의 요청에 의해서 에러를 발생했는지를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멀록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령 우리가 void main 하고 다가 샵 include std library header, 만약에 int a라고 하는 a int형 배열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그래서 만약에 10 이렇게 입력하면 10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12라고 하면 정확히는 size of int, 그래서 int형 사이즈, 그러니까 즉 4바이트 곱하기 3, 그러니까 4바이트짜리 3개 배열을 이제 A 행렬에다가 넣어주게, 그러니까 A 배열에다가 넣어주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A 배열에 우리가 접근을 하려면 이제 0, A1, A2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렇게 동적 할당을 하지 않을 거라고 하면 원래 했어야 되는 코드는 뭐였냐면, 원래 써야 되는 코드는 a는 3. 자, 이렇게 할당을 했으면 이제 처음에 초기화된 데이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나서 할당을 하고 거기에다 값을 써준 거고, 이거는 지역 변수에다가 선언을 해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이미 할당된 배열 같은 경우에는 이 배열의 크기가 변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동적으로 할당한 경우에는 이 배열의 크기도 변화될 수가 있고, 그리고 할당을 했으면 풀이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풀이 A라고 하면 이 A 동적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던 A 인트 배열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풀이를 보면 가용 메모리 풀을 가리키는 블록 포인터 P를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풀이를 하게 되면 가용 메모리 풀, 그러니까 아까 사용을 하고 있던 메모리 풀을 가리키는 블록 포인터 P를 이제 리턴을 하게 되고, P는 이전 에멀록이나 뭐 리얼록에서 제공을 했던 거,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메모리의 포인터를 이제 리턴을 하게 되는 것이죠. 리얼록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만약에 리얼록을 한다라고 하면 풀이를 하지 않고 여기서 a 이퀄 a 이퀄 int 리얼록 하고 포인터 a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4 곱하기 사이즈 오브 인트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아까 여기에서 A는 0, 1, 2 인덱스 총 3개만 접근을 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A 3을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3을 접근을 하게 되면 결국은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 이전의 데이터들의 변화가 생기냐? 그거보다 지금 가지고 있던 배열의 크기보다 더 크게 할당을 했기 때문에, 크게 할당을 한 경우에는 그 이전 배열의 크기에는, 이전 할당된 메모리 영역에는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읽어보면 블록 P의 크기를 변경하고 새 블록의 포인터를 리턴을 하게 되고, 새 블록의 내용은 이전 블록과 새 블록 크기 중 적은 크기까지는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즉 여기에서 더 적은 크기, 여기에서 인트 3개까지는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록의 예제를 한번 살펴보면 자, 이런 예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f라는 함수가 있고 int는 n, 인자는 n과 m의 인자를 받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int를 여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요 p라는 포인터를 우리가 선언을 하고, 이 p라는 포인터에 n개의 사이즈를 할당을 하게 됩니다. n개의 사이즈를 할당을 하게 되고, 만약에 p라는 값에 null이 리턴되게 되면 요 p 에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러를 프린트하라는 이제 또 시스템 함수인데, p 에러라고 해서 이제 시스템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이제 에멀록 에러 관련해서 에러가 났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정 요 사이즈가 0일 때인데 지금은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렇죠? n이라는 사이즈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0이라고 하면 이제 에러가 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순차적으로 0에서부터 n-1까지 이렇게 값을 여기다 넣어주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n 바이트를 또 p 블록 뒤에다가 또 추가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p equal int reallog 이 p라는 포인터에다가 n 플러스 m이라는 사이즈로 할당을 하게 되고, 이 p라는 게 또 null이 되면 이제 리얼록 에러를 출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n부터 n 플러스 m까지 여기에다가 또 추가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n에서부터 n 플러스 n 마이너스 1개의 값이 들어가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프린트 이제 해보면 이 값이 0에서부터 n 플러스 n 마이너스 1까지 값이 쭉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미리 할당된 거 그리고 추가로 리얼록을 했을 때 값의 변화가 앞에 미리 할당된 영역에서 발생을 하지 않는다. 즉 메모리 이만큼 채워서 값 채워놨는데 리얼록 한다고 이만큼 메모리 늘려서 요 값이 채웠는데 요 값이 전부 다 사라져 버리면 사실 이렇게 앞에 채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리얼록 할 이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요 앞에 내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풀이를 하게 되면 해당 포인터에 대해서 할당되어 있는 메모리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다 풀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배울 내용들에 이제 미리 가정을 좀 해보면 메모리는 워드 단위로 주소가 지정된다. 그러니까 워드라고 하면 인텔에서 1워드는 이제 4바이트, 그래서 1워드는 4바이트로 이제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할당된 블록이 이렇게 4워드다 라고 하면 4 곱하기 4 해서 16바이트가 할당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당 4 해서 여기 16바이트. 그리고 프리 블록은 여기에서 흰 색깔, 할당된 블록은 회색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보면 4개의 워드가 할당되어 있고 2개가 프리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어서 4개의 워드가 할당되어 있고 3개의 프리 워드, 그리고 3개의 할당 워드, 그 다음에 4개의 프리 워드, 이렇게 이제 메모리가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도식적으로 이제 알게 될 것이고, 가정에서는 이제 메모리의 워드 단위로 주소가 지정된다. 즉 이렇게 애매하게 4워드, 그러니까 4바이트 밑에 뭐 3바이트 주소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냥 4바이트를 이제 1워드 단위로 주소가 지정된다 라는 것을 이제 가정을 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할당 예제를 한번 보는 거예요. 이 공간은 이제 힙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힙에 처음에 전부 다 힙이 비어 있었는데 힙 공간이 전체적으로 다 비어 있었는데, 그 힙에다가 우리가 P1이라고 하는 포인터에다 이제 할당을 해보면 P1이라는 배열을 이제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로 4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 워드는 인트 사이즈니까 4바이트 총 16바이트를 할당을 하는데, 그냥 우리는 그림 편의상 4개의 워드다, 4개의 워드를 이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4워드를 이제 에몰록 하게 되면 힙에서 그냥 앞부분에 빈 공간에 이제 채워주면 되는 것이죠. 빈 공간을 할당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이제 P1이 할당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P2라는 어떤 배열에다가 우리가 5개의 워드를 추가로 할당을 요청을 했어요. 5개 워드 그냥 뒤에다 뒷공간에다가 남는 데다 이제 넣어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P3를 또 이어서 할당을 했다라고 하면 이번엔 6개의 워드를 요청을 했어요. 그 뒤에 이제 6개의 워드 그냥 채우면 되겠죠. 힙을 우리가 이제 마음껏 쓸 수 있다라고 하면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P1, 이제 P2, P3가 이렇게 할당되어 있는데, P2를 이제 풀이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요 중간에 요 메모리 영역이 이제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빈 공간에 만약에 P4라고 하는 배열에 이제 2개 워드를 할당하게 되면 요 빈 공간에다가 2개 워드 이렇게 할당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할당을 이제 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라는 이제 그러면 힙 그냥 쓰면 되겠네요. 어떻게 쓸까요? 어떻게? 힙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관리가 될까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알기 전에 제한 사항을 좀 먼저 얘기를 해봅시다. 응용 프로그램은 무순의 할당과 반복 요청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순인 거예요. P1 앞에서 나왔다고 해서 먼저 할당하는 것도 아니고, 뭐 뒤에서 나왔다고 해서 늦게 할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한 번만 할당되고 반환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할당되고 반환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환 요청은 할당 블록에 대응되어야 한다. 즉 만약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요만큼 할당을 했어요. 그러면 요거를 반환을 해야지. 가령 여기 프리 블록인데 얘를 반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환 요청은 할당된 블록에 대해서만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할당 프로그램은 뭐냐면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이렇게 제한 사양이 발생을 하고, 이 할당 프로그램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할당된 블록의 개수와 크기는 조정을 할 수 없다. 그렇죠. 프로그램에서 가령 힙을 이렇게 썼어요. 요만큼 쓰고 요만큼을 지금 차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할당된 블록의 개수, 너랑 떨어져 있는 게 보기가 싫어.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렇게 채워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개수와 크기는 조정을 할 수가 없고, 또 할당 프로그램이 해줘야 되는 또 그 일들이 뭐냐면 모든 할당 요청에 대해서 즉시 반응을 해줘야겠죠. 만약에 할당 요청을 했는데 너 조금 기다려, 나 다른 일을 해야 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당에 대해서 즉시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또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 요청 순서를 변경하거나 요청을 버퍼에다가 저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요만큼 할당을 하고 요만큼 할당을 하는데 이제 이만큼을 할당을 해야 돼요. 근데 코드상으로 요 뒤에 게 이제 곧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너 좀만 기다려. 그럼 이따가 넣어줄게. 빠지면 넣어줄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빼고 여기다 넣어줄게가 절대 안 되고, 그렇죠? 이렇게 안 되고, 얘는 반드시 뒷공간에, 빈 공간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청 순서를 변경하거나 요청을 버퍼에다가 임시로 저장할 수 없어요. 블록은 프리 메모리에서 할당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셨던 것처럼 내가 여기에서 이만큼 메모리 할당을 하려고 이 뒤에 게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이렇게 덮어서 씌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할당되지 않은 프리 블록에서 할당을 해줘야 된다. 할당된 블록은 프리 메모리에만 배치를 할 수 있고, 블록들은 모든 주소 맞춤 요건을 만족하도록 정렬해야 된다. 그러니까 리눅스 컴퓨터 그누 에몰록에서는, 그러니까 말록에서는 8바이트 정렬을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아까 1워드가 4바이트였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가령 내가 말록 1워드를 할당을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1워드는 여기에다가 할당이 됩니다. 그쵸? 여기에다 할당이 되고, 두 번째 이어서 에멀로 1워드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놀고 있잖아요. 그쵸? 놀고 있죠? 근데 여기서 놀고 있다고 해서 여기다가 할당할 수 없습니다. 이거 할당할 수 없어요. 8개 바이트, 그러니까 8바이트 정렬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블록을 만약에 썼다라고 하면 그 뒷블록에다 넣어줘야 됩니다. 뒷블록에다가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요 안에 4블록이 또 비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소 맞춤 요건을 만족해야 된다. 만족하도록 정렬해야 된다. 그리고 프리 메모리만 관리하고 수정할 수 있다. 즉 프리 메모리에 대해서는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프리 메모리는. 그리고 일단 할당된 블록들은 이동할 수 없다. 그러니까 즉 압축은 사용할 수 없다. 요거 이렇게 띄어서 할당했다고 해서 얘 이렇게 옮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제한 사항은 좀 알아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에멀록이랑 그러니까 말록이나 프리를 잘할 수 있을까? 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지표를 만들어 놓고 그 지표를 만족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주요 목표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목표는 말록과 프리에서 우수한 시간 성능을 얻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상수 시간이 걸려야 한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얘기를 해온 걸 보면 굉장히 많은 프리블록들이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프리블록이 연속적이지 않다라는 어떤 느낌이 드시죠. 그러니까 요만큼 할당하고 얘 프리에 대해서 요만큼 공간 빈 곳,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할당돼서
얘랑은 할당됐는데 얘는 프리블록이잖아요. 그리고 또 가령 또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할당되고 여기 또 빈 공간이에요. 너무 작은 공간이라서 뭔가 할당을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만약에 4바이트를 100바이트를 할당을 요청을 했어요. 근데 처음 이 프리블록을 가봤더니 100바이트가 안 돼요. 그럼 그 뒤에 프리블록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럼 이 프리블록 100바이트 안 들어가요. 그럼 그 뒤로 또 넘어가서 또 그 100바이트를 할당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야겠죠. 그러면 탐색 시간이라는 게 걸리겠죠. 그러면 그 탐색 시간은 결국은 블록 수에 비례하는 시간이 걸리겠죠. 탐색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된대요. 그러면 이게 블록 탐색하는 시간이 이 블록 개수에 비례해서 걸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시간입니다. 이상적으로는 상수 시간이 걸려야 한다. 그러니까 상수 시간이라고 하면 내가 할당 요청을 했어요. 그럼 탐색 이런 거 없이 그냥 할당을 해야 돼요. 어렵죠? 그리고 단순히 시간 성능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게 목표가 아니라 추가적으로 우수한 공간 이용률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유저가 할당한 구조체는 힙의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아까 그 얘기 했었잖아요. 은행 얘기. 만약에 이날 돈 많이 빌린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현금 보유량을 채워놨다가 그냥 조금 더 현금 보유량을 늘릴까라고 해서 실제 이용자들이, 그러니까 고객들이 돈을 요만큼만 썼어요. 요만큼만. 그러면 이만큼은 다 노는 돈이죠. 은행에서. 다른 은행에서는 만약에 현금이 모자라는데 이 은행 같은 경우에는 현금 보유량이 굉장히 높은 거죠. 즉 공간 이용률, 그러니까 돈이 많이 회전이 돼야 되는 것처럼 메모리 공간도 회전을 많이 시켜서 단순하게 힙을 무한정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힙 공간 안에서 최대한 요 메모리 이용률을 최대한 극대화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왜냐하면 힙을 늘린다라는 것은 결국은 메모리 공간을 늘리는 것이고, 메모리 공간이 넓어지면 탐색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캐시 성능, 지역성을 얻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용률을 최대한 높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저가 할당한 구조체는 힙의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해야 된다는 것은 힙에 최대한 빈 공간이 없도록 잘 사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단편화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단편화라는 것이 뭐냐면 중간에 빈 공간들, 그렇죠? 그 빈 공간들의 단편화. 왜냐하면 할당이 연달아서 이렇게 쭉 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툭툭 잘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편화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목표로 이제 두 가지 주요한 목적이 있고, 또 다른 목표는 우수한 지역성, 시간적으로 인접해서 할당된 구조체는 공간상으로도 인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유사한 객체들은 인접 공간에 할당이 되어야 된다. 견고성, 만약에 프리 P1 함수가 유효한 포인터 P1에 대해서 수행하는지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 메모리 참조가 할당된 공간으로 이루어지는지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메모리 참조가 할당된 공간을 체크를 해야지 프리블록 가서 체크를 하면 잘못된 코딩이잖아요. 그러니까 견고하게 짜야 되고 지역성도 있어야 되고 공간 이용률, 유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유틸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최대한 힙을 많이 늘리지 않고, 많이 늘리면 유틸라이제이션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보유량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쓸데없이 노는 돈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노는 자원이 많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록 프리에서 우수한 시간 성능을, 그러니까 시간 성능도 높아야 된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주요 목표인데 가장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주요 목표, 유틸라이제이션과 이제 시간 성능, 이 두 가지를 집중을 해서 이제 계속 뒤에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능 지표 첫 번째로 이제 스루풋, 처리량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말록화 프리 요청이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R0에서부터 n-1번 총 n번의 요청이 계속 이루어져요. 그럼 처리량과 순간 최대 메모리 사용량을 극대화하고자 할 때
요 두 가지 목표는 종종 충돌을 한다. 왜냐하면 처리량이랑 일단 단위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처리량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단위 시간 동안에 완료한 요청의 만약에 10초 동안에 5,000번의 말록 요청과 5,000번의 풀이 요청을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오퍼레이션 총 말록과 풀이를 총 10,000번을 한 거죠. 10,000번의 오퍼레이션을 처리를 했는데 그게 10초가 걸렸어요. 그럼 스루풋은 초당 처리율이니까 1000밖에 안 되는 거죠. 만약에 1초에 10,000번을 처리했다고 하면 스루풋은 만인데 10초에 10,000번을 처리한 거니까 처리율은 1000인 겁니다. 그래서 이 스루풋을 굉장히 높여야겠죠. 그래서 얼록과 풀이 함수의 평균 처리 시간을 최소화하면 스루풋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즉 이 단위 오퍼레이션 시간을 줄여야 된다라는 것이 일단 스루풋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오퍼레이션 하나당 처리 시간이 줄어들면 더 많은 처리를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리량과 순간 최대 메모리 사용률을 극대화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처리량의 지표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순간 메모리 이용률에 대한 지표를 좀 살펴봅시다. 최대 메모리 이용률은 성능 지표 두 번째인데 좋은 프로그래머는 가상 메모리의 크기도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작업을 한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효율적인 힙 사용 지표, 그러니까 피크 힙 유틸라이제이션, 그러니까 힙이 할당된 공간 안에서 얼마만큼 지금 쓰고 있는지,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용률을 최대한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록과 풀이 요청의 순서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 즉 n번의 요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총 데이터를 우리가 pk라는 변수로 다루어 볼게요. 그러면 말록 p는 p바이트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메모리 블록을 리턴을 하게 되고 요청 rk가 처리된 후에는 전체 데이터 pk는 현재 할당된 데이터들의 합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메모리 할당된 공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 할당된 공간들을 전부 다 더한 게 pk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 데이터량 그리고 현재 힙 크기는 요게 힙 크기겠죠. 즉 여기에서 hk가 그러니까 총 k번 요청을 다 처리한 후에 힙의 크기 그리고 데이터의 크기는 요거 더하기 그래서 요거를 pk라고 하고 그렇다고 하면 메모리 최대 이용률은 그냥 단순하게 힙의 크기분의 이제 데이터 이용률, 그렇죠? 데이터 사용 공간을 해보면 k개의 요청 후에 최대 메모리 이용률은 맥스 pi 있는데 i는 k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k번 사용을 한 상태에 작거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최대 메모리 이용률이 pk이고 힙의 크기는 hk.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힙 크기분의 지금 차 있는 데이터 양. 그래서 최대 메모리 이용률은 근데 여기서 보면 k가 그렇죠? i가 k보다 작아도 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맥스 값을 도출하라고 했으니까 요 요청 중에 힙이 최대한 차는 시간이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에 이제 데이터량을 이제 pk라고 우리가 여기서 정의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요 많은 공간을 채웠을 때를 힙 공간으로 나눴을 때를 이제 최대 이용률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구현 목표는 UN-1를 그러니까 유틸라이제이션을 가능한 모든 작업 순서에 대해서 극대화한다. 즉 힙 사이즈에 대비해서 최대한 유틸라이제이션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최대 메모리 이용률입니다. 근데 아까 그러면 요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겠죠. 처리량과 순간 최대 메모리 이용률, 메모리 사용률을 극대화해야 되는데 이 목표는 왜 충돌을 하나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힙의 메모리 사용률을 최대한 높이려면 최대한 이제 빈 공간이 없도록 꽉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이만큼의 메모리, 지금 이 메모리 공간에 지금 할당을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넣을 수 없음을 체크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자, 만약에 이게 여기도 들어가지고 여기도 들어가져요. 그런데 얘가 이만큼 있는데 얘도 여기도 들어가지고 여기도 들어가져요. 그러면 말을 잘못했습니다. 자, 요 파란색 블록은 여기만 들어가지고 빨간색 블록은 여기도 들어가지고 여기도 들어가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유틸라이제이션 높이려고 하면 파란색 블록은 여기다가 놓고 빨간색 블록은 여기다가 넣어야 유틸라이제이션이 최대가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순서도 제대로 들어왔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사이즈에 맞는 요 블록에다가 넣어주고, 요건 요 사이즈에 맞는 블록에다 넣어주려면 최대한 사이즈가 비슷한 데에다가 넣어줘야겠죠. 그러면 비슷한 사이즈에 넣어주려면 찾아봐야 되겠죠. 프리블록을 전체 다 탐색을 해봐야겠죠. 그냥 단순하게 처음부터 쭉 뒤져서 만나는 딱 맞는 사이즈에 만나게 되면 거기다가 할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이 사이즈에 맞는 프리블록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야 이용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처음 맞는 사이즈에다 넣어버리면 가령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요만큼 차 있고 이만큼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공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 여기는 이렇게 잘 차죠. 이렇게 앞에서부터 쭉 차는데 얘가 이제 풀이를 했어요. 그리고 얘도 풀이를 했어요. 얘도 풀이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계속 차다가 이제 이 앞 공간이 비잖아요. 그 앞 공간도 채워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사실 탐색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 오래 걸리는 시간을 빠르게도 처리해야 되고 최대한 빡빡하게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처리량을 빨리 하려고 하면, 시간을 그냥 단순하게 빨리 하려고 하면 그냥 빈 공간, 가장 앞에서부터 빈 공간을 그냥 채우는 게 가장 처리량은 좋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 빈 공간들이 듬성듬성, 공간들이 딱 맞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처리량과 순간 최대 메모리 이용률은 어떤 상충된 요구 조건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편화, 그러니까 왜 이용률이 최대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한번 배워보면, 나쁜 메모리 사용률은 이제 단편화로 인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왜 이제 단편화가 발생을 하냐면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단편화가 발생을 합니다. 내부 단편화와 외부 단편화가 생기는데, 내부 단편화 같은 경우에는 일부 블록에서 내부 단편화는 블록 크기와 데이터 크기 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 힙 자료 구조를 유지하고 정렬을 위해 바이트를 추가하거나 할당 정책에 의한 오버헤드 때문에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전 요청 패턴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음으로 측정이 용이하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했었죠. 8바이트 정렬이에요. 8바이트 정렬. 리눅스에서는 이제 8바이트 정렬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8바이트가 이렇게 두 개의 워드, 두 개의 워드, 두 개의 워드 이런 식으로 잘려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에몰록을 하고, 두 번째 에몰록을 하고, 세 번째 에몰록을 했어요. 근데 전부 다 1바이트씩만 요청을 했어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1바이트 요청하고 그 뒤에 또 1바이트 요청을 따로따로 다 요청을 했다라고 하면 이 할당기에서는 탐색을 할 때 여기 첫 번째 블록 B니까 여기에 딱 값 1바이트를 채워야 되는데 1워드, 그쵸? 1워드 안에는 어떻게 되죠? 1워드 안에는 4바이트가 있는데 여기 1바이트만 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에몰록을 또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미 할당이 됐잖아요. 요 메모리 블록은 할당이 다 됐고, 이제 두 번째 1바이트를 요청을 했으니까 프리 블록을 또
할당을 해줬습니다. 그쵸? 1바이트. 총 공간은 8바이트인데, 그쵸? 그 중에 1바이트만 쓰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요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요청도 1바이트를 요청을 했을 때 앞에서부터 프리블록을 찾으니까 여기 할당되어 있고 여기도 할당되어 있고, 그럼 세 번째 블록에 가서 이제 1바이트도 할당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 할당기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할당기의 입장에서 보면 요 블록도 할당이 되어 있고 요 블록도 할당이 되어 있고 요 블록도 할당이 되어 있죠. 그럼 유틸라이제이션은 100이잖아요. 100% 다 쓰고 있잖아요. 힙 사이즈가 만약에 이렇게였다라고 하면.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 있죠? 7바이트가 놀아요. 7바이트가 놀아요. 즉 8분의 7이 지금 놀고 있습니다. 네, 그쵸. 한 85% 정도, 80몇% 정확히 모르겠지만 80% 이상이 놀고 있죠. 근데 할당기 입장에선 프리블록이 아니에요. 할당된 정확한 블록입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내부 단편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 단위로 할당하기 때문에 할당 블록에는 분명히 유틸라이제이션이 높은데 그 할당 블록 내부를 살펴보니 그 안이 이제 빈 공간이 너무 많은 거죠. 단편화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내부 단편화라고 하고, 일부 블록에서 내부 단편화는 블록 크기와 데이터 크기 간의 차이로 발생을 한다. 즉 블록 크기는 8바이트인데 데이터 크기가 1바이트라서 발생을 하는 게 바로 내부 단편화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힙 자료 구조를 유지하고 정렬을 위해 바이트를 추가하거나 할당 정책에 의한 오버헤드 때문에 발생을 한다. 블록을 쪼개지 않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문제였죠. 그래서 이전 요청 패턴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음으로 측정이 용이하죠. 저희도 측정을 할 수 있었잖아요. 하나의 블록에서 1바이트만 쓴다. 그래서 내부 단편화는 측정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근데 이제 외부 단편화는 조금 다릅니다. 자, 외부 단편화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힙 전체 메모리를 합쳐보면 수용이 가능하지만 가용 블록 하나의 크기가 작은 경우. 자, 무슨 얘기인지 그냥 당장 읽어서는 잘 이해 안 되죠.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첫 번째 4개의 워드를 요청을 했어요. 16바이트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부터 쭉 할당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개의 워드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빈 공간에 5개의 워드를 이렇게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6개의 워드를 요청을 해서 그 뒤에다가 6개의 워드를 쭉 채워줬어요. 전체 힙 공간이 이만큼입니다. 힙 공간은. 근데 그 중에 이제 풀이 P2를 했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풀이가 되겠죠. 그래서 풀이가 돼서 결국은 앞에 4개 워드, 그리고 중간에 5개 워드 풀이, 6개 워드가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는 힙의 상태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P4에서 6개의 워드를 요청을 했어요. 6개의 워드를 요청을 했는데 전체 힙 사이즈로 봤을 때는 지금 7 워드가 놀아야 돼요. 근데 실제 이게 할당이 안 돼요. 왜 안 되죠? 들어갈 만한 풀이 블록의 크기가 없어요. 그쵸? 이거는 이제 결국은 외부 단편화입니다. 그러니까 external fragmentation인데 프리 블록 사이즈가 딱 맞는 게 없는 거죠. 그렇다고 이 블록을 쪼개서 이렇게 넣어줄 수는 없습니다. 5개 하나 이렇게 넣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바로 외부 단편화입니다. 그래서 외부 단편화는 미래의 요청 패턴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측정이 어렵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힙을 아까 S 브레이크로 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힙 사이즈를 늘려줘야 돼요. 힙 사이즈를 늘려주면 여기에 이제 6개의 워드가 들어갈 만큼 이제 할당을 해주고 거기에다가 이제 할당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즉 이렇게 외부 단편화가 자주 발생을 하면 유틸라이제이션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확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힙 크기가 분모잖아요. 분모가 계속 커지면 이 전체적인 유틸라이제이션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쵸, 반비례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 단편화는 미래의 요청 패턴에 의해 결정되므로 측정이 어렵다. 내부 단편화 같은 경우에는 뭐 워드가 지금 8인데 1바이트 요청을 했어요. 그럼 여기 내부 단편화가 생기는구나. 딱 명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외부 단편화는 외부가 단편화의 결과로 힙을 늘려야 되는데 그 힙 늘릴지 안 늘릴지를 당장 그 할당을 하는 시점에서 그리고 그 앞에 예측을 했을 때 모르죠. 절대 알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외부 단편화는 미래의 요청 패턴에 의해 결정되므로 측정이 어렵다. 그렇다고 하면 구현 시에 고려할 점이 이제 거의 다 명확해졌는데,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포인터 한 개로부터 얼마만큼의 메모리를 반환해야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지금 아직도 모르는 질문들이네요. 그리고 가용 블록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즉 프리블록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가용 블록보다 작은 크기의 구조체를 할당할 때 남는 공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쵸, 유틸라이제이션 관점인 거죠, 이거는. 그리고 포인터 한 개로부터 얼마만큼의 메모리를 반환해야 되는지 알 수 있을까? 이것도 굉장히 어렵네요. 할당을 할 때 어떤 그 할당된 크기를 어딘가에 적어놔야겠죠. 그리고 가용 블록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냥 가용 블록이 이렇게 점프해서 있으면 이 링크드 리스트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수밖에 없겠죠. 가용 블록보다 작은 크기의 구조체를 할당을 할 때 남는 공간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남는 공간. 만약 여기서 지금 3개의 워드 중에 이렇게 2개만 할당을 하게 되면 하나는 놀잖아요. 자, 그 노는 것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리고 할당을 위한 블록은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할당을 잘하면 외부 단편화가 없이 전체적으로 잘 할당을 할 수 있는데 할당을 제대로 잘 못하면 그냥 순서대로만 해버리면 그냥 처리량은 높아지지만 외부 단편화가 심해지겠죠. 그리고 여러 블록의 할당이 가능한 경우에, 그쵸? 여러 개의 프리 블록이 있는 경우에, 가용 블록이 있는 경우에 어디다 할당을 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반환된 블록을 다시 가용 블록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반환된 블록은 가령 여기에서 요만큼이 이제 반환이 됐어요. 자, P0가 이제 프리가 됐죠. 이 블록은 이제 가용 블록으로 이제 관리가 될 텐데, 그렇다고 하면 프리블록이면 자, 요만큼 프리블록이었는데 여기도 프리블록이 되잖아요. 그럼 가용 블록이 두 개의 워드 그리고 4개의 워드 이렇게 쪼개져 있다라고 하면 6개의 프리 블록으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반환된 블록을 어떻게 다시 가용 블록으로 합쳐서 관리를 할지도 굉장히 구형 관점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만큼 풀이시켜야 하는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일반적인 방법은 블록 앞에 블록의 크기를 저장하면 되겠죠. 즉 헤더를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워드를 이제 헤더라고 얘기를 하고 요 앞에 그냥 하나의 워드를 사용을 해서 여기다 그럼 그냥 블록 사이즈 적어 놓자. 이게 가장 현실적인 해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 할당 블록마다 추가적으로 1워드가 소요되지만 내가 지금 4워드만 요청을 했는데 실제 메모리에서는 한 워드를 더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낭비는 되지만 내가 만약에 얘를 풀이를 했을 때, 할당을 하고 풀이를 했을 때 요 블록 주소를 우리가 리턴을 해주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P0가 요 주소를 가리키게 되겠죠. 여기 이 주소를, 정확히는 요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게 되고, 요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있다가 풀이를 하게 되면 그럼 요 메모리 주소를 액세스해서 여기 사이즈를 읽어서 이만큼을 다시 가용 블록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헤더를 쓰면 일단은 아까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에 대한 문제는 해결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첫 번째 포인터 한 개로부터 얼마만큼의 메모리를 해야 되는지도 헤더가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프리블록을
관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4가지 방법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일단 첫 번째 방법입니다. 즉 할당은 굉장히 쉬워요. 근데 프리블록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프리블록을 우리가 여기에서 간접 리스트로 관리를 하면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그래서 프리블록을 관리하는 방법 첫 번째는 이제 간접 리스트를 이용을 하는 방법. 간접 리스트라는 게 뭐냐면 프리블록과 그리고 할당 블록, 프리블록과 할당 블록을 구분 없이 전부 다 링크드 리스트로 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이 블록을 갔을 때 가용 블록을 확인을 할 수 있죠. 만약에 6개의 워드를 요청을 했어요. 그럼 첫 번째 워드에서 체크를 해보니까 못 들어가죠. 그러면 그 다음 워드로 점프를 해요. 근데 다음 워드는 이미 할당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블록을 또 탐색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점프를 해서 여기 6워드를 드디어 만나요. 그러면 여기다가 할당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계속 찾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직접 리스트는 가용 블록만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빨라지겠죠.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이제 가용 리스트를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크기별로 관리를 하는 게 세 번째 방법이고, 네 번째 방법은 가용 블록 내 포인터를 이용을 하고 크기를 키로 사용해서 균형 트리밍을 한다. 이 네 번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부 다 있는 거예요. 간접 리스트 방식으로. 자, 이제 임플리시트 리스트라고 해서 이제 관리를 할 건데, 각 블록이 비어 있는지 할당 상태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면 얘가 처음부터 끝까지 점프를 하는데 할당된 걸 만날 수도 있고 풀인 블록을 만날 수도 있고 할당된 블록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할당인지 풀인지를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비트를 사용을 하고 블록 크기가 항상 2의 배수라면 헤더와 함께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블록의 크기는 무조건 8의 배수로 점프를 하겠죠. 왜냐면 8바이트로 관리가 된다고 했었으니까요. 그게 아니더라도 워드 단위로 관리를 한다고 해도 4의 배수입니다. 그쵸? 그러면 요 앞에 아까 헤더 1워드, 그러니까 즉 4바이트에 뭘 넣어준다 그랬죠? 사이즈를 넣어준다 그랬잖아요. 얼마만큼 데이터가 들어있는지. 그래서 요 할당 블록의 전체 사이즈를 넣어줄 건데, 지금 만약에 요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요게 이제 3워드예요. 요게 하나의 워드. 그러면 총 16바이트가 할당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바이트 단위로 쓴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16 우리가 어떻게 이진수를 표현을 하죠? 1, 2, 4, 8, 16. 자, 요렇게 이진수로 표현을 하면 요렇게 되잖아요. 10진수로 16진수로 표현을 해보면 0x 1 0이 되겠죠. 왜냐면 0 0 0 1이니까. 그러면 1 0 요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하나의 워드라고 그냥 가정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하나의 워드요. 그럼 하나의 워드는 몇 바이트죠? 4바이트죠. 자, 그럼 4바이트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죠? 1, 2, 4. 그쵸? 그리고 0. 그러면 0x 4.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즉, 요 밑에 두 개의 비트는 절대 침범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가용 블록의 크기가, 그러니까 블록의 크기가 무조건 4의 배수이기 때문에 1, 2, 3은 절대 요 다음 4라는 이 블록 사이즈 침범을 하지 않죠. 그러면 요 두 개는 우리가 공짜로 얻게 되는 비트입니다. 그래서 그 비트의 가장 하위 비트에다가 할당인지 풀이인지를 그냥 세팅을 해준다라는 의미예요. 자, 다시 설명을 해보면 사이즈를 기록을 할 거예요. 그냥 요 1워드에
그러니까 즉 가장 헤딩 앞에 머리에 오는 4바이트에다가 이제 그 뒤에 이 블록 크기를 기록을 해줄 건데 무조건 4의 배수잖아요. 그러면 4의 배수니까 가장 작은 게 1, 2, 4 얼마 이상은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4, 8, 뭐 12, 16, 20, 뭐 24 이렇게 쭉 기록이 될 텐데 자, 4 같은 경우에는 6이고 8 같은 경우에는 자, 4 같은 경우에 100, 8 같은 경우에는 1000, 그쵸? 12 같은 경우에는 1100, 16 같은 경우에는 10000, 20 같은 경우에는 11 10100, 24 11000. 즉 여기에서 지금 밑에 두 비트는 아예 사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가장 하위 비트에다가 비트 세팅을 해줄 거예요. 어떻게? 할당이 된 경우에는 1로, 할당이 안 된 경우에는 0으로 이렇게 1과 0으로 남는 비트에다가 표현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이즈 볼 때 이 두 개의 비트는 그냥 다 0으로 엔드 해버리고 그 위에 있는 값만 읽으면 실제 이 사이즈를 읽어낼 수가 있잖아요. 바로 이게 간접 리스트 방식에서 헤더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이 전체 블록의 크기를 담고 페이로드에는 이제 실제 우리가 할당해서 담을 데이터를 여기다가 써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연습 문제인데 자, 연습 문제. 자, 다음과 같은 순서로 알롱 요청을 하는 경우 블록의 크기와 헤더에 저장되는 값을 쓰시오. 헤더의 크기는 4바이트를 사용을 하고 단 할당은 더블 워드 얼라인먼트를 유지해야 하고 헤더만 사용하는 간접 리스트 방식으로 메모리 관리를 한다고 가정한다. 할당되는 블록의 크기는 8의 배수로 해야 한다. 자, 느낌 오시나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정리를 해봅시다. 헤더는 4바이트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즉 구조를 봤을 때 8바이트, 그러니까 더블 워드가 두 개인 얼라인먼트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최소 얼라인먼트를 8워드, 그러니까 8바이트 얼라인먼트를 유지하기 때문에 헤더 포함해서 페이로드가 4바이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5바이트를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뒤에 이게 1바이트만 쓸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전체 더블 워드가 하나 더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8 이런 식으로 8의 배수로 관리가 되고 할당되는 블록의 크기가 이제 8의 배수로 한다는 게 결국은 이 더블 워드 얼라인먼트를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헤더만 사용하는 방식의 이제 간접 리스트 방식을 이제 관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그려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단은 8바이트가 하나의 블록의 크기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앞에 헤더에는 4바이트가 이미 차 있잖아요. 그러면 쓸 수 있는 건 4바이트밖에 없어요. 하나의 블록에는, 그렇죠? 그러면 하나의 블록에 1이 들어가나요? 1이 들어가죠, 그렇죠? 헤더를 제외하고 4바이트 남는 공간 안에 여기 1바이트 넣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블록의 크기는 몇 바이트가 필요하죠? 8바이트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하나의 얼라인먼트가 8바이트니까. 그러면 최소 블록 단위로 할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헤더에 담기는 값은 뭐죠? 헤더에 담기는 값. 헤더에 담기는 값은 뭐가 되죠? 자, 헤더에는 사이즈가 들어갔다라고 했죠. 헤더의 사이즈가. 그러면 헤더의 사이즈는 지금 8이에요. 8바이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8을 우리가 써보면 16진수로 쓰지 않고 헷갈리니까 2진수로 쓸 겁니다. 자,
0 0 0 0 0 1 0 0 0. 왜냐면 1 2 4 8이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죠. 앞에 요거 빼버리십시다. 자, 그래서 8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록 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헤더에 가장 하위 비트에는 뭐가 들어간다? 얼로케이션 비트가 들어간다. 그러면 요 하단의 제일 밑에 있는 비트는 얼로케이션 비트로 쓰이는 거죠. 그러면 얘는 지금 말록 1을 요청을 했으니까 1로 할당이 됐다라고 비트 플래그를 세팅을 해주겠죠. 그러면 요거 값을 읽어보면 어떻게 되죠? 0x 1, 2, 4, 8 그리고 1 하면 9가 되겠죠. 그러면 블록 헤더에 값은 뭐가 들어가 있냐면 0x 9라는 값이 헤더에 들어가야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말록 5를 요청을 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말록 5. 자, 말록 5를 요청을 했는데 말록 5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첫 번째 블록 자, 앞에 헤더 저 헤더가 필요하고 여기 헤더가 필요하고 그런 다음에 뒤에 남는 거 4바이트의 값을 채워 넣어도 1바이트가 아직 못 들어가죠. 그러면 뒤에 하나의 블록을 더 요청을 해서 총 16바이트를 써야 됩니다. 왜냐면 요 1바이트 때문에 그쵸? 1바이트가 페이로드 이 더블 워드 얼라이먼트를 넘어서 버리잖아요. 그쵸? 왜냐면 여기에 헤더는 4바이트가 이미 들어가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총 블록의 크기는 16바이트가 됩니다. 16바이트가 되고 그러면 블록의 헤더에 들어가는 건 결국은 16이라는 요 전체 블록 크기가 들어가겠죠. 근데 16을 우리가 16진수로 써보면 1, 2, 4, 8, 16 그쵸? 요렇게 이진수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위 1비트는 얼로케이션 비트니까 그러면 우리가 16진수로 써보면 1, 1로 세팅이 되겠죠. 그러면 0x 1, 1이라는 값을 갖게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블록 헤더의 값은 0x 1, 1이고 자 이제 말록 12입니다. 말록 12 말록 12 해보면 자 4바이트 그리고 4바이트 4바이트 그러면 총 4, 3, 12 12바이트를 두 개의 블록 안에 담을 수 있겠죠. 그러면 블록 사이즈는 똑같이 16바이트고 그러면 헤더의 값도 똑같이 0x 1, 1이겠죠. 그쵸? 0x 1, 1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말록 13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뒤에 하나를 더 블록을 붙여줘야겠죠. 뒤에 블록을 하나 더 붙여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1바이트 애매하게 1바이트 끼워주면 결국은 여기서 8, 16, 24바이트가 할당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록 크기는 24바이트이고요. 블록의 헤더의 값은 그럼 뭐가 되죠? 24는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것처럼 1, 2, 4, 8, 16 하면 8, 16 하면 24잖아요. 그쵸? 8, 16 하면 24고 근데 여기서 얼로케이션 비트 1 그러면 두개 5어 하면 1, 0, 0, 1 그리고 1, 0, 0, 0이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요거는 9 요거는 1 그쵸? 왜냐면 1, 2, 4, 8, 1 그럼 9 그리고 여기에서는 1
그래서 0x 19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다 지우고 계산을 해보면 0x 19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네, 이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면 사실 이거 우리가 16진수로 써 있어서 좀 헷갈리는 것 뿐이지 10진수로 바꿔보면 이건 9잖아요. 근데 이거 바꿔보면 얼마죠? 1, 16 그쵸? 1, 16 하면 얼마죠? 17이죠. 그리고 요거 17이잖아요. 근데 요거 하면 16에 9 더하니까 25죠. 그러면 몇씩 증가했죠? 요거 8 증가했고 이렇게 해서 또 8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8바이트씩 그냥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홀수로 나왔냐? 그거는 얼로케이션 비트 세팅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헥사 값으로 쓰면 다소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어떻게 이제 풀이가 되는지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값은 8바이트, 16바이트, 16바이트, 24바이트. 근데 헤더의 값은 0x9, 0x1111, 0x19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네, 그래서 간접 리스트에서 그런 프리블록을 찾아야 되잖아요. 프리블록을 찾아야 되는데 프리블록을 찾는 방법은 일단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그냥 처음부터 그냥 찾으면 되죠. 그래서 처음부터 검색을 시작해서 맨 처음 크기가 맞는 블록을 만나게 되면 할당을 하시면 됩니다. 그 코드가 여기 써 있습니다. 자, 일단 코드를 좀 보면 이 P라는 거는 이제 이 메모리 할당기의 가장 첫 주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찾으면 된다라는 게 결국 이 P 메모리 주소에 담겨 있고, 그러면 P가 end보다 작고 만약 end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end보다 크면 S 브레이크 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또 다른 예외 처리가 필요한 거고, 일단은 힙의 가장 큰 그렇죠? 힙의 가장 큰 영역보다 작아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대괄호죠. 이렇게 대괄호고, 얘는 일단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not past end입니다. 그 끝을 만나지 않아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끝이 아니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P에다가 이제 포인터, 그러니까 스타를 붙여놨으니까 스타 연산자는 그 값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면 요 P라는 주소가 결국은 헤더를 가리키고 있을 텐데 헤더의 값, 즉 사이즈를 가지고 오는 거죠. 사이즈에서 그 사이즈 값에는 이제 헤더의 얼로케이션 값도 있고 크기 값도 동시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크기 값에 1을 end 시키면 얼로케이션 되어 있는지 얼로케이션 되어 있지 않은지를 확인을 한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미 얼로케이티드 되어 있으면 이제 1이 되고, 그리고 랭스가 요 랭스 같은 경우에는 P의 값, 사이즈, 그렇죠? 사이즈 값이 랭스보다 작거나 이미 할당되어 있는 경우에는 요거를 반복을 하는데 뭘 반복을 하냐면 go to next 블록입니다. 자, 어떻게 next 블록으로 가냐면 현재 주소에다가, 그쵸? 현재 주소 값에다가 더하기 요 스타 P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즈 값인 거죠. 근데 그 사이즈 값에 end를 하는데 마이너스 2를 해요. 자, 마이너스 2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 1111111 0이 되겠죠. 즉 마지막 비트만 0으로 세팅되어 있는 값이니까 결국은 사이즈 값을 가지고 오겠다. 그러면 결국은 이 현재 포인터에서 그 다음 블록을 가리키는 값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가장 처음부터 끝을 만나기 전까지 얼로케이션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얼로케이션 하고자 하는 그 프리블록이 내가 지금 할당하는 크기보다 큰지 또는 작은지, 즉 그런 것을 확인을 해서 만약에 얼로케이션 되어 있고 크기가 작으면 계속 찾는 거죠. 그 다음 블록으로 계속 넘어가는 거죠. 그 끝을 만나기 전까지 계속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쭉 해석을 해보면 처음부터 검색 시작해서 맨 처음 크기가 맞는 블록을 할당을 하는데, 모든 블록, 할당 및 가용 블록 포함해서 모든 블록의 수에 비례해서 시간이 소요가 되고, 실제로는 리스트 시작 부분에 작은 조각들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계속 거기에다가 넣어주고 또 프리했다가 그 프리 블록을 계속 점프 하다 보면 실제로는 이제 리스트 앞부분에 작은 조각들이 다수 발생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처음 퍼스트 핏 정책입니다. 그래서 간접 리스트에서 프리 블록을 찾는 방법 중에 요 퍼스트 핏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넥스트 핏입니다. 도널드 커누스에 의해서 제안이 되었는데, 퍼스트 핏과 유사하지만 이전 검색이 종료된 위치에서 검색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서는 스타트라고 하는 주소를 아예 그냥 정해놓고, 그러니까 힙의 가장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을 전부 다 탐색을 했는데, 요 넥스트 핏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 핏과 동일하지만 이전 검색의 종료 위치에서, 그러니까 가령 할당을 쭉 하다가 여기서 내가 지금 할당하는 크기보다 더 큰 블록을 만났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제 할당을 하잖아요. 그럼 그 할당된 그 주소부터 종료된 위치에서부터 다시 검색을 하는 겁니다. 즉 얘가 그 이전의 P 주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전 P 주소 값에서부터 end까지 쭉 탐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연구 결과로는 결국 단편화 성능이 더 나빠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first fit, next fit, 이제 best fit이라는 게 있는데, best fit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리스트를 검색해서 가장 근접한 크기의 블록을 선택을 하는 방법을 이제 best fit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조각을 작게 해주고 대부분의 단편화를 이제 훨씬 더 개선을 해주겠죠. 왜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탐색을 하고 내가 가장 맞는 크기, 그러니까 베스트 핏 사이즈를 찾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개 최초 할당보다 이제 느리게 동작을 하겠죠. 왜냐면 최초 할당은 처음부터 만나는 딱 사이즈가 맞는 가용 블록에다가 할당을 해버리는데, 최적 할당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찾아서 사이즈 똑같거나 아니면 거의 비슷한 유사한 사이즈의 조각에다가 할당을 해주니까 느리겠죠. 그래서 세 가지 검색 방법을 이제 여러분들 어떤 차이점인지 비교를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 구현 관점인데, 구현에서 관점에서 이제 헤더를 이제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매크로 함수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실습을 구현을 할 때 구현을 할 건데, 사이즈 마스크가 있습니다. 사이즈 마스크는 뭐죠? 여기서 보면 7이라는 게 1, 2, 4잖아요. 그쵸? 0, 0, 0, 0, 0, 0, 0 이진수 값이 이렇게 되는데, 요게 지금 낫을 취했죠. 그러면 1, 1, 1, 1, 1 쭉 해서 1, 0, 0, 0이죠. 그러면 결국은 사이즈 마스크 8의 배수로 얼로케이션 하기 때문에, 즉 밑에 3비트는 놀잖아요. 그러니까 얼로케이션 비트를 빼고 그냥 사이즈 값만 받아오겠다. 그래서 사이즈 마스크라고 여기에서 매크로 함수를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팩이라고 하는 매크로 함수가 있는데, 팩은 뭐냐면 사이즈 값이랑 얼로케이션 비트 값이랑 이제 O 해서 요거를 이제 패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8바이트 블록에 얼로케이션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0x 이제 9가 되는 게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패킹 작업에 의한 거죠. 그리고 get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럼 보면 요 x라는 헤더 값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헤더 값에서 여기 사이즈 엘리먼트를 갖고 오는데, 요게 이제 결국은 그 스트럭트에서 구조체에서
멤버를 접근하는 명령어잖아요. 저 연산자잖아요. 요거를 쓰기 위해서 이제 비트 필드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헤더라고 하는 구조체가 어떻게 선언이 되어 있냐면 unsigned로 allocated라고 하는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고 그 뒤에 땡땡 1이라고 하는 값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unsigned라고 하는 값에 이제 size라고 하는 멤버 그리고 그 뒤에 땡땡 31이라고 하는 값이 써 있습니다. 이걸 이제 비트 필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비트 필드 즉 1비트, 31비트를 쪼개서 쓰는 헤더를 구조체로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unsigned인데 unsigned 인테저 값인데 거기에다가 최하위 비트 1비트랑 31비트를 엘리멘트로 쪼개 놓은 겁니다. 그러면 x에서 요 x는 지금 헤더입니다. 헤더 구조체에서 x 엘리멘트를 가지고 옵니다. 그럼 x 엘리멘트는 31비트 값이 오겠죠. 그럼 31비트 값을 좌측 시프트로 1 하면 결국은 이렇게 31비트 이렇게 쭉 차 있다가 이게 좌측으로 하나 밀리면서 실제 이렇게 밑에 1비트를 제외하고 좌측으로 밀리니까 정확히 사이즈 값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사이즈 마스크를 엔드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사이즈 마스크를 엔드를 하면 밑에 3비트 다 떨어지니까 결국은 딱 사이즈 값만 딱 떨어지겠죠. 이 사이즈 값만 딱 떨어지는 게 결국은 getSize 매크로 함수가 되겠죠. 요건 이제 실습하시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실제 비트필드 용법을 한번 써보면 이렇게 동일하게 함수 선언을 하고 헤더 스트럭트를 이렇게 allocated 비트와 size 비트 이렇게 구조체로 선언을 한 다음에 헤더 x와 헤더 포인터를 이제 선언을 하고 포인터에다가 x의 주소를 넣어주게 되면 x에다가는 이제 9라는 값을 보면 여기서 size t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종의 그냥 요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사이즈를 우리가 사이즈 T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이즈 T 타입으로 일단 먼저 캐스팅을 합니다. 그렇죠? 사이즈 T 타입으로 캐스팅을 하고 근데 이것도 포인터형입니다. 포인터형으로 요 X 지금 요 헤더를 사이즈 T 타입으로 캐스팅을 하고 그 캐스팅한 후에 왜냐하면 지금 구조체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값을 접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 해당 사이즈 T 타입으로 캐스팅을 하고 포인터 타입으로 캐스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값에 9를 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프린트 x 포인트 사이즈 즉 x라는 값에 이 사이즈 엘리멘트의 값을 좀 출력을 해보면 포인터의 엘리멘트 사이즈 값을 좌측 시프트를 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봤던 요 사이즈 값을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사이즈 값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x 사이즈는 8이 되고 get 사이즈 하는 것도 결국은 이런 형태 즉 사이즈 마스크를 여기서 1111 000 요거랑 사이즈랑 엔드 시키면 결국은 allocation 비트가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결국 사이즈 값이 이렇게 나와서 결국은 get 사이즈와 우리가 x 포인트 사이즈가 결국 같은 결과를 보인다 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해서 예제로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트 필드 용법을 이제 좀 더 추가를 해보면 아까 사이즈 마스크 그러면 사이즈 마스크 뿐만 아니라 allocated 마스크도 있겠죠. 그건 이제 0x1 결국은 0001 요 값을 엔드 시키면 allocation 비트만 딱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이즈와 얼록 비트를 이제 패킹하는 거 아까 우리가 살펴본 거고 getP인데 이제 getP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unsigned int 포인터로 일단 캐스팅을 하고 그 캐스팅을 한 후에 그 값을 읽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unsigned 인테자로 이 p 값을 읽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왜 이거 그러면 중간에 한번 포인터로 왜 캐스팅을 하냐?
캐스팅을 하지 않으면 스트럭트 구조체이기 때문에 그 값을 그냥 단순하게 포인터로 읽어올 수가 없습니다. 컴파일 에러 날 거예요 아마. 그래서 unsigned int 포인터로 캐스팅을 한 다음에 결국은 그 unsigned 인테자 값으로 이 p 값을 읽어오겠다라는 의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헤더에 들어가 있는 그냥 전체 값을 int로 읽어오는 거죠. unsigned int로. 그래서 unsigned int로 읽어왔을 때 이 getP가 되는 거고, 그 getP의 결과가 결국은 값인데, 그 헤더의 값인데, 헤더 값에 사이즈 마스크 씌우면 사이즈가 나오고, 그렇죠? allocate 마스크를 씌우면 alloc 비트 나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get size, get alloc 이렇게 구분을 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간접 리스트, 프리블록을 할당을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명심해야 되는 점이, 가용 블록에서 할당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쪼개기를 해야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 할당된 공간이 가용 공간보다 크기가 더 작을 수 있으므로, 그러니까 가용 공간이 6인데 할당 공간이 만약에 2예요. 2라고 하면 여기 이만큼만 넣고 밑에 뒤에 있는 4바이트는 가용 공간으로 또 쪼개낼 수 있잖아요. 이걸 바로 쪼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당 공간이 가용 공간보다 더 작을 때는 이 블록을 쪼개서 가용 블록을 계속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쪼개낸다. 그래서 여기서 add 블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new 사이즈는 어떻게 잡냐면, 여기서 length 플러스 1을 우측 시프트 1을 하고 다시 좌측 시프트 1을 해요. 자, 이거 뭐냐면 라운드업이 반올림 해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령 내가 3바이트 3개의 워드를 만약에 할당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3 플러스 1을 해서 3은 원래 11이잖아요. 근데 이거 100으로 한 다음에 우측 시프트 좌측 시프트 하면 결국은 100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11에서 우측 시프트 좌측 시프트 하면 10이 되니까 뒤에 allocated 비트를 다 이제 살려주겠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마스크아웃 로우 비트를 하게 됩니다. 즉 11110이랑 엔드해서 결국은 사이즈 값을 올드 사이즈로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 올드 사이즈가 이제 뉴 사이즈보다 작으면, 근데 뉴 사이즈는 여기서 우리가 계산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올드 사이즈는 실제 그 포인터의 위치에 가서 가지고 오는 거고, 내가 할당하고자 하는 게 3, 가령 여기서 해봅시다. 자, 여기서 포인터 값이 6이잖아요. 6에서 6이니까, 그렇죠? 6 0 0 0 6이면 1 0이네요. 이거랑 110 엔드 하면 110이 나오고, 그러면 올드 사이즈는 110 이진수고, 뉴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3, 만약에 3을 할당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3은 1이고, 이거를 이제 우측 시프트 여기서 1 더하고, 그렇죠? 1 더하면 100이 됩니다. 즉 3바이트만 할당을 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반올림해서 4바이트로 만들어주고, 그러면 4바이트를 할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뉴 사이즈 4바이트에 1을 하고 여기에다가 포인터의 값을 썼는데, 이때 뉴 사이즈가 올드 사이즈보다 작은 경우, 그쵸? 작은 경우에는 올드 사이즈 6 빼기 뉴 사이즈 4, 그러면 두 개 블록을 다시 포인터에다가 p 더하기 뉴 사이즈, 즉 여기에다가 가용 블록이라고 값을 또 써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2라는 값으로 써주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얼록 비트로 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값을 써줌으로 나머지 남는 공간을 쪼개는 경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3으로 해도 4가 되고, 4를 넣게 되면 100인데
거기다 1 더하면 101이고 거기에다가 우측 시프트 좌측 시프트 하면 10 됐다가 100이 되니까 결국은 4가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결국은 뭐 코드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해 보시면 여섯 워드가 남을 때 여섯 워드를 다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당하고자 하는 요 4워드, 4개 워드를 잘라내서 요만큼만 할당하고 해서 요 밑에 거를 이제 보시면 4개 워드는 할당이 되고 2개 워드는 가용 블록으로 다시 세팅을 해서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를 이렇게 이어주는 거. 그러니까 링크드 리스트는 아니죠. 일단은 헤더를 이용을 한 간접 리스트인 거죠. 간접 리스트. 그래서 간접 리스트라는 건 가용 블록이랑 할당 블록이랑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순차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순차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걸 다 탐색을 해야지만 가용 블록이랑 할당 블록이랑 전부 다 찾아낼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까 이제 얼로케이션 할 때 쪼개내는 것을 예를 들었다고 하면 이제 풀이를 시킬 때 또 문제가 되겠죠. 가장 간단한 구현은 할당 플래그만 0으로 세팅을 하면 되죠. 그래서 그 포인터 해당 내가 요 위치에 포인터에서 여기 11110 엔드 시키면 밑에 allocated 비트 떨어지니까 요거 4 그리고 뒤에 2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allocated 비트만 떨어뜨리면 가용 블록의 크기가 변하지가 않잖아요. 가용 블록의 크기가 변하지 않으면 외부 단편화가 또 생깁니다. 가령 지금 요 상태에서 5개의 워드를 요청을 했어요. 근데 5개 워드 들어갈 공간이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찾다 보니까 없어요. 근데 실제 가용 블록은 6개가 있는데 그것도 연달아서 가용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당기는 할당 블록을 찾지 못하게 되죠. 바로 이게 외부 단편화의 예입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 단편을 막기 위해서 풀이를 할 때, 그러니까 즉 가용 블록, 할당 블록이 가용 블록으로 바뀌는 이제 풀이를 할 때 결합을 코올레싱이라고 하는 요 결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또는 이전 블록이 풀이하면 함께 연결해서 더 큰 풀이 블록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풀이 블록을 하게 되면 해당 포인터로 접근을 해서 일단 allocated 플래그를 클리어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11111 0 값이랑 마스크를 씌워서 그러니까 그쵸 사이즈 마스크를 씌워서 이제 해당 포인터의 값을 써주게 되고 그런 다음에 그 넥스트 블록에 일단 넘어갑니다. 그래서 해당 포인터에 요 지금 쓴 값을 점프를 해서 넥스트 블록을 접근을 하고 그 넥스트 블록 값에 allocated 비트 1을 AND 해서 그게 만약에 0이면 뒤에 블록이 프리 블록이니까 그 프리 블록에 값까지 더해서 넥스트 블록 값이랑 현재 내가 지금 접근하고 있는 값을 더해서 요 현재 값에다가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즉 내가 지금 현재 원래 값이 여기 4 플러스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즉 4 플러스 1이라는 건 뭐냐면 allocated 비트가 1이었는데 여기에서 4 플러스 1이니까 5였는데 거기에다가 allocated 비트 떨어지니까 4 크기는 4죠. 그래서 4 플러스 현재 위치를 가보니까 여기가 지금 여기도 next and 1이 0이에요. 그쵸? 0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나도 지금 클리어 했는데 뒤에 있는 것도 프리 블록이니까 내가 지금 현재 위치에 4를 쓸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뒤에 있는 값 2를 같이 함께 더해서 여기다 6을 만들어주고 쓴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올레싱이라는 것이 결국은 풀이를 할 때 뒤에 있는 간접 리스트까지 전부 다 확인을 해서 그러니까 뒤에 인접한 블록을 확인을 해서 프리 블록 사이즈를 최대한 단편화가 생기지 않도록 다 합쳐주는 거, 결합시켜주는 걸 코올레싱이라고 한다. 그런데 하지만 앞 블록과는 어떻게 결합을 할 수 있을까요? 간접 리스트는 뒤로만 갈 수 있잖아요.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가 지금 현재 이 사이즈만 얘기를 해줄 뿐이지 앞에는 이 앞에 사이즈를 보여줄 만한 어떤 푸터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간다고 해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 블록과는 어떻게 연결을 해주냐면 이제 양방향 연결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양방향 블록까지 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이제 벌써 1시간 50분이 지났기 때문에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금요 출석은 이제 출석 퀴즈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 오답 제출하시면 지각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제출해 주시고 바로 퀴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여러분들 잘 풀어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퀴즈는 사이버 캠퍼스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고 프리블록 관리 방법 중에 이제 우리는 간접 리스트 방식을 우리가 배웠는데, 간접 리스트 방식은 이제 전체 힙이 있으면 여기 할당이 되어 있고, 만약에 여기가 또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가용 블록을 찾기 위해서 힙의 가장 처음부터 그 다음 블록, 그 다음 블록, 그 다음 블록 이렇게 찾는 간접 리스트 자료 구조를 쓰는 방식을 제가 배웠는데, 그러면 이런 형태에서 간접 리스트 방식에서 프리 블록을 탐색하는 방법 중에, 그러니까 프리 블록을 이제 찾아가야 되죠. 그래야 할당을 하니까요. 그런 방법, 탐색하는 방법 중에 처음부터 검색을 시작해서 맨 처음 크기가 맞는 블록을 바로 만나게 되면 할당을 하는 방식을 무슨 탐색 방법이라고 하는지 정답을 여러분들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한 가지 명심해 주셔야 되는 건 오답은 지각 처리할 거라는 거, 네, 꼭 명심해 주시고 네, 신중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도 또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수업 끝내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